여기는 석포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바라보는 저 산봉우리가 평안합니다. 저쪽으로는 교문이고요. 교문 밑으로 개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석포역이고요. 저기 보이는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심우하셨던 교회입니다. 제가 67년도에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2년, 2, 3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듯이 저도 나이 50이 넘어서 제가 태어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저 교회, 저는 천주교 공소라고 하네요. 조그만 교회 예배당인데 요 동네 아래쪽으로 해서 개울이 흘러내려서 태백을 거쳐서 그렇게 강이 낙동강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교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요. 딱히 뭐 둘러볼 만한 그런 관광 명소는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제가 출생지, 제가 기억은 없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 이곳을 두벅이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산 전체가 거의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고요. (1970년경에) 아연을 재련하는 용풍 재련소가 이곳 석포역 옆에 건설되어 있어서 공장 관계자들, 사원 아파트들이 여기 있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감벌, 주로 목재, 나무들이 생산되어서 벌목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또는 그런 지역이고요. 강원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실제 봉화군이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 근거지는 태백이라고 하네요. 강원도. 저희 아버지 고향이 봉화요, 춘향 법전이셔서 주로 이런 명호리, 석포, 강원도, 경북 울진, 문경, 점촌, 영주, 강원도, 삼하, 동해 이런 쪽으로 주로 이사를 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양백, 태백과 소백산의 그런 산의 전기를 받고 살아온 남창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적이 거의 없는 조용한 한적한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 뭐 좀 고기 좀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요.
식당을 설 첫날이어서 그렇겠지만은 식당을 찾을 수가 없어서 거의 1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문을 연 식당, 석포역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덕신식당이라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뼈다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사소한 이런 얘기들을 굳이 유튜브에 올려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제 삶의 역정, 과정들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저희 일기장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지명이 석포인데요. 석포라는 게 돌석자에다가 포구포자, 돌이 많은 나루터인가, 이런, 글쎄요, 제가 생각이 그냥 그렇게 여기 와서 오늘에서야 이 지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석포라는 게 돌석자에다 포구포자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개울이 강이 이렇게 돌면서 굽이쳐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포구, 강가, 물가라는 의미에서 포구는 이해가 되는데, 석이라는, 돌석이라는 개념이 지금 보이다시피 그렇게 육안적으로 바위나 돌이 보여지진 않아요. 뭐 그것이 뭐 하나의 어떤 아연, 이런 철, 탄광, 뭐 이런 여기 정선, 장성, 태백, 뭐 이런 쪽에 탄광이, 연탄이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광물의 의미에서 석자를 썼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아연이 또 재련되는 세계 4번째로 큰 뭐 공장이라고 하네요. 여기 영풍 재련소가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 우스갯소리로 집사람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다가 제가 내가 이 석포 이런 돌 석자하고 이 포구 포자라는 측면에서 내가 돌을 좋아하는 것도 운명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끼워 맞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마는, 어떻든 제가 돌을 좋아하는 것도 자연을 좋아하는 것도 제가 태어난 이곳의 환경,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랑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지금 저 석포 장로교회가, 제가 제 아버지께서 처음 제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나서 여기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동네 주민을 어르신을 만나니까 저기는 요 오른쪽에 석포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있다가 불이 나면서 저기 오른쪽 옮겨간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셔서 제가 확실한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모르고, 또 제 태어난 곳이 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석포역에서 이 교회로 가는 길가에 있다라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유명 인사도 아니고, 다만 제가 제 뿌리를 아는 측면에서 그래도 뭐 내가 어떠한 자연 환경 풍토에서 자라났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의학을 하고 동양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연 환경 이런 측면들을 보는 거고요. 또 뭐 에너지 장애 관점에서 제가 태어났던 출생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굳이 요즘은 뭐 호를 안 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개념이, 제가 사는 동네가 장락동이어서 그렇겠지만은 장락,
길장자 즐거울락 오랫동안 즐겁게 살자. 뭐 장수, 장수랑 의미가 또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래 살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죠 이왕이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젊은이처럼 즐겁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장락의 의미가 즐겁게 오래도록 즐겁자라는 말의 의미가, 또 오래 살자라는 장수의 의미도 있을진데, 근데 그래, 이게 뭐 즐겁다, 오랫동안 즐거울 수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인데,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글쎄요, 저는 박사과정에 합격했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더 이상 이제는 시험을 위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합격을 위한,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그런 거에 더 이상 좌우지 되지 않는다는 그 당시에 된데, 그때는 뭐 제가 세명대 교수로 임명이 된 시기였으니까 직장은 안정이 돼 있고, 이제 학위상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그게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먼저 박사학위를 먼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세명대에다가 임용이 됐으니까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든 그 당시의 기억으로 제가 대학 교수 합격했을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임용됐을 때보다 박사 과정에 더 있는 것을 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저는 전문직이고 직업이 안정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험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합격과 불합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측면에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돌이켜 보면은 제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공과대학 AUT라고 그러는데, AUT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기뻤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결국 자식을 내 뜻대로, 나의 분신으로, 내 아빠의 꿈을 이루는 대리자로 생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뭐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겪는 마음고생, 제가 2008년도에 저희 집사람과 아들, 딸을 뉴질랜드에 보내고 2년 동안 하다가 1년 정도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워낙 그 원어민 영어, 이런 생활 영어 쪽으로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영어를 해도 한계가 있겠다, 또 내지 글로벌한 시대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어 구사력은 좀 돼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뭐 전종석 원장님의 인연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인체 파동 원리를 접하던 성금수 원장님 그게 돼서 제가 뉴질랜드로 턴한 거죠. 또 내전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지금 생각하면 다이렉트로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에 대한 두려움, 또 강남에 대한, 괜히 거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넘사벽이라는 생각처럼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뭐 캐나다 밴쿠버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래저래 뭐 물가라든지 또는 제가 생각하는 성향이 이런 시골, 뭐 이 서포에서 태어난 컨트리 보이다 보니까, 이 시대에서는 우리 아이 세대에서의 컨트리한 곳은 뉴질랜드겠구나. 그래서 뉴질랜드로 정했고, 1년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서 2년 정도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뉴질랜드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좋겠다. 또 내지는 저희 아들한테는 굳이 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해외 한의사로서도 하면 되겠다. 또 경쟁이 치열한 국내 한의대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들만 거다 남긴 거죠. 근데 집사람이나 뭐 아이들의 동의나 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 일방적인 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초등학교 6학년 상황에서 혼자 이제 남겨지니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육이 버려졌다 는 상실감에 체중이 뭐 43kg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랑이 새끼로 그렇게 호랑이로 키워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의 뭐 무시하거나 같이 공감하지를 못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의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자식은 부모의 장난감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부분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다 완전히 뭐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은 우리 아이의 또는 그런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고요. 또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AUT에 그렇게 합격을 해서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쩔 수 없는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즈넉한, 또 외로울 수도 있죠. 이런 명절이 가지고 주는 친지,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냥 훌쩍 발길 따라 가는 대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이 밤 좀 편안하게 깨끗한 데서 씻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언제가 또 이렇게 온다는 것은 참 기약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태어난 이곳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면서 묵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 어제 잤던 텐트를 좀 말리고 있고요.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지긴 한데 좀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새소리 들리시나요? 또 바람 소리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제 유튜브 동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경하고 거칠고 한 부분일 테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한의사 남창규였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